안녕하세요. 위 없는 여자 성민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역류성 후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후유증 중에서 장유착이 진짜 힘들었는데 역류성도 이거 못지않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건 지금도 식단 조절을 잘 못하거나 늦게 먹거나 하면 가끔 잠을 설치기도 해요. 아마 저처럼 위를 전부 제거를 하신 분들이라면 역류성 후두염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식단을 관리하고 어떤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 역류성 후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역류성 후두염 증상을 경험한 것은 수술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먹으면 배가 아프고 해서 바로 누워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직후에 이제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평소처럼 누워 있는데도 뭔가 속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노란 액체가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술 많이 먹고 이제 토를 하면 이제 나오다 나올 게 없을 때 나오는 그 노란 유액 같은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식도가 이제 타들어가듯이 아프더니 목이 쉬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이제 뜨거운 유액이 이제 식도에 화상을 입힌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왔어요. 식도는 너무 쓰리고 너무 아파서 이제 그 후로 물도 못 마실 정도로 불편하고 아팠어요.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언제 나타났거나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역류성 후두염을 경험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저녁에 심했어요. 낮에는 이제 먹는 걸 조절을 잘 했는데 밤에는 남편 퇴근하고 더 잘 먹다 보니까 조절을 못해서 양을 많이 먹게 됐을 때 어김없이 역류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뜨거운 유액이 넘어오면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유액을 뱉고 이제 그때부터 잠을 못 자게 돼요. 다시 또 누우면 또 올라와서 식도가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졸리니까 잠 쏟아지고 또 쪼그리고 이제 자다가 엎드리고 그럼 또 깨요.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좀 아침이 돼서야 이제 잠이 이제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면 혹시 역류성 후두염에 대한 본인만의 예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히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식탐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많이 먹고 늦게 먹는 안 좋은 습관을 좀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을 때 예전처럼 바로 눕지는 않고 1시간 정도는 이제 거실에서 슬슬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눕거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는 베개가 정말 많은데 자기 전에 제가 누울 공간에 베개를 쌓아놓고 역류하지 않게 상체를 세워서 잤어요. 수술하고 4년 정도까지는 진짜 맨바닥에 누워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최소 15도는 세워서 자야 그나마 역류를 덜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맨바닥에 자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먹고 많이 먹는 습관을 못 고쳐서 이제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세우는 침대 하는 그 모션 베드를 사줬어요. 근데 이제 이 모션 베드가 너무 좋고 각도 조절도 잘 되고 정말 편했는데 사람이 잘 때 천장만 보고 자진 않잖아요. 옆으로도 누워서도 자야 편한데 각도가 이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옆으로 눕는 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다가 깨고 허리도 더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모션 베드로 하지만 새벽에 깨서 침대를 또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쯤 돼서 느끼셨겠지만 늦게 먹지 않고 소식하면 아플 일이 진짜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역류성 후두염을 겪는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서 점점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노력해야만이 좋아지는 건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그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양이 많거든요. 그땐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안 먹는 것도 있었고 양도 적었는데 지금은 수술하기 전보다 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횟수나 강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후유증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후유증이 바로 역류성 후두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민서 씨가 스스로 겪은 후유증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위암 수술로 경험한 후유증은 크게 5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덤핑 증후군이에요. 제가 위가 없다 보니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식은땀이 나고 토할 것 같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과일 같은 달달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것은 천천히 텀을 두고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저혈당인데 증상은 덤핑 증후군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혈당은 식은땀이 엄청나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저혈당이 왔을 때 저는 사탕 같은 것도 괜찮지만 특히 믹스커피 같이 달달한 음료수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설사예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애라서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약속을 안 잡는 게 최고입니다. 네 번째는 장유착입니다. 이건 진짜 후유증 중에서 가장 최고로 고통스러운 후유증이에요. 예방법은 잘 씹고 질긴 건 피하고 천천히 드세요. 마지막 5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역류성 후두염입니다. 제일 자주 나타났던 후유증이었어요. 저처럼 식탐이 강하면 잠자기 5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기를 추천합니다. 늦게 드셨다면 최소 3시간 이상은 주무시지 마세요. 식도가 타들어갑니다. 모든 후유증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두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